안녕하십니까. 이의용입니다. 자, 우리 굿 리포트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공부하고 있죠. 리포트는 정말 우리 대학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또 단순히 학점을 뭐 좋게 받지 못한다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사회생활 할 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 중에 리포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잘 공부해 놓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제 쭉쭉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인제 그 3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3 가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는 correct, 또 easy, simple 이렇게 3 가지인데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거죠. correct 굉장히 정확하게 써야 된다. 명확하게 써야 된다. 있는 그대로 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글을 쓸 때 보면 사실하고 다르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휘력이 필요하겠죠. 정확한 어휘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독서를 많이 해야 되고 단어를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어 단어를 뭐 사전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국어 사전도 옆에 항상 두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요즘에야 뭐 이제 어떤 그 검색을 통해서 네이버에 가면 그 국어 사전이 있으니까 열심히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없게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어제 뭐 텔레비전 봤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 수가 있어요. 어떤 텔레비전 어떤 내용을 봤고 그죠? 누구하고 봤고 몇 시부터 봤고 이게 궁금한 게 있거든요. 내가 어떤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이 알고 싶어 하는 것, 궁금해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는 것이 바로 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나 사물에 꼭 맞는 말을 찾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 아내와 마누라는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서로 다르잖아요. 그 상황이나 사물에 딱 맞는 말을 찾아서 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말 어휘력이 굉장히 풍부해야 된다. 단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correct 영어로는 어 딱 맞는 어휘를 찾아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객이 무슨 객자냐면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살지 않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왔을 때 우리 동네를 굉장히 정확하게 보잖아요. 우리 집에 살지 않는 손님이 왔을 때 우리 집을 굉장히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이걸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우 구체적으로 디테일, 궁금한 게 없게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어떤 표현에 있어서 "와 되게 좋았어." 얼만큼인데 하여튼 굉장히 좋았어. 뭐 그다음에 "간장을 얼만큼 넣어야 되겠냐? 소금을 얼만큼 넣어야 되겠냐?" 그럴 때 "적당히 넣어." 이런 말들은 굉장히 정확하지 않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죽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굉장히 많은 단어로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다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이 말들이 똑같은 말이냐면 다르죠.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단어를 쓸 것인가를 잘 찾아 쓰는 것이 원고를 작성할 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성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문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의 사물을 가리키는 말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정확하게 맞는 말을 찾아서 그 단어를 찾아 쓰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뉘앙스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표준어 규정이라든지 맞춤법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 표기법. 예를 들면 플랜카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플랜카드라는 말은 없어요. 이거 일본 사람들이 쓰는 발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일제 시대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 지금 플랜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플래카드거든요. P-L-A-C-A-R-D 플래카드. 그러니까 플래카드라는 말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플랜카드란 말은 맞지 않는 거죠. 외래어 표기법, 외국말을 우리말로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 어문 규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 correct 말씀드렸죠. 이거는 simple을 말씀드리는 거. 간결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길게 얘기하지 말고 간결하게 짧게 그리고 함축성 있게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게. 그러니까 말을 길게 느리지 말고 우선 짧게 simple sentence로 말하는 습관을 많이 갖는 게 좋습니다. 예, 우리가 그 뭐죠? 권투에서 보면 잽을 많이 날리잖아요, 잽. 이 잽이 뭐냐면 심플 센텐스예요. 주어 동사가 하나밖에 없는 주어 동사 소수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문을 많이 구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예, 뭐 세상의 지혜를 정리해 오시오 그랬더니 12권의 책을 만들어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너무 많다. 줄여라, 줄여라, 줄여라. 한 권을 만들어 왔더니 더 줄여라. 그래서 예, 세상의 지혜, 세계의 지혜. 결국은 이 한 권을 또 줄였는데 결국은 5글자로 공짜는 없다. 이렇게 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든지 반으로 줄일 수 있고 또 그 반을 또 반으로 줄일 수 있고 그 어떤 영화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미국은 다 홈스쿨링을 하잖아요. 홈스쿨.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가르치는데 거기는 이제 뭐 책도 없고 그랬으니까 그 산골에서 그 영화에 보면 흐르는 강물처럼인가 뭐 그런 영화인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성경책을 주잖아요. 성경책을 주고 그 성경을 이만큼 읽고 반으로 줄여라. 또 가져오면 이걸 또 반으로 줄여라. 계속 반으로 줄이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압축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리포트를 길게 쓴다고 해서 좋은 리포트 아니고요. 또 교수님들 참 수고 많이 했구나. 딴 애들은 1페이지 해왔는데 얘는 3페이지 해왔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왜 압축하지 않고 그냥 가져왔느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심플이라는 것은 일단 짧아야 됩니다. 숏. 그다음에 간단해야 된다. 함축적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낭비가 되죠. 그걸 다 읽어야 되니까.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대해서 참 유감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이거부터 제일 마지막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긴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는 뭐죠? 읽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헌법 개정할 때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냉면 먹을 때 냉면이 길면 잘라 먹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야지 쉽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네, 외국의 어느 그 우동집에서 한올 우동이라는 것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가 한올이에요, 한올. 그렇죠. 몇 미터 되지 않겠어요? 한 그릇에 들어갈 거니까. 그 몇 미터가 한올입니다, 하나. 그래서 쭉 먹는 그 재미로 그 음식점을 갔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불편한 거죠. 일단 냉면도 가위로 잘라서 먹듯이 어떤 우리가 메시지를 이해할 때는 음식 먹는 거하고 똑같아서 잘라서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맛을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짧게 얘기해야 되고 압축해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져라. 세 번째는 쉽게 이해를 하라는 거죠. 쉬운 걸 어렵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서 뭐라 그러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진짜 쉽게 얘기하지 뭘 어렵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쉬운 걸 어렵게 표현하지 말아야 됩니다. 쉬운 건 쉽게 당연히 얘기해야 되고요. 어려운 걸 어렵게 표현하는 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려운 걸 쉽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더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이걸 더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비유도 하게 되고 예화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쉬운 게 좋은 겁니다. 어려운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쉬운 단어를 쓰셔야 돼요. 어려운 단어를 쓰면은 사전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가 인제 소비가 되는 거예요. 결국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쓴다든지 전문 용어를 쓴다든지 그런 거는 좋은 표현법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말을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동안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쉬운 구문을 써야 된다. 쉬운 구문이라는 게 영어로 여러분이 영어는 잘하시죠? 주어 플러스 동사,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뭐 목적어, 뭐 보어, 간접 뭐 어쩌고저쩌고 그 형식 있잖아요. 영어 보통 5형식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에도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이 틀이거든요. 말하는 틀, 듣는 틀. 그 틀에 맞춰서 설명을 해 줘야 상대방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는 것이죠. 상대방 입장에 맞춰서 말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지금 오른쪽이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오른쪽은 이쪽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에게 오른쪽은 반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왼쪽은 상대방에게는 오른쪽이다. 이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서 내 오른쪽을 가리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상대방을 더 훨씬 쉽게 이렇게 이해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현금을 내가 어 받는 것이냐 어 현금을 내주는 곳이냐. 은행 입장에서는 내주는 곳이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받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그 과수원 경영하는 농부가 보일러 파이프 청소하는데 염산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봤더니 굉장히 어려운 대답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더 길게 설명이 왔어요. 농부가 좀 화가 났겠죠. 무슨 말인지 농부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을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결국은 "염산 사용하지 마십시오. 빵꾸 납니다." 이렇게 했더니 금방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상대방한테 맞춰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3 가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글을 쓸 때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가 코렉트예요. 굉장히 정확한 말을 찾아서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뜻이 그죠? 왜곡되죠. 두 번째는 심플하게 써야 길게 장황하게 늘어 놓지 말고 심플하게 압축해서 그리고 쉽게, 쉽게 표현을 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상대방이 이해한다. 리포트 쓸 때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리포트 쓰실 때 굿 리포트에 꼭 필요한 것은 지금 방금 보신 그 3 가지 correct, simple, easy 또는 correct, easy, simple입니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리포트를 쓰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 굿 리포트.